최근에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관련해서 네네네. 보도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계속 자녀를 학대했다라고 고소를 당한 그 선생님과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잖아요. 아동학대 혐의로 지금 공판 진행 중이고 아직 선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보도가 시작됐느냐? 최근 대법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뭐냐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 시간 중에 발언을 몰래 녹음했어요. 그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문제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호민 씨 사건은 아니고 다른 사건에서 맞습니다. 이제 비슷하게 아동 학대로 맞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처벌을 받은 사건인데 거기에 증거가 녹음 파일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이 있느냐? 1심에서는 있어, 처벌. 맞아요. 2심에서도 증거 능력 있어, 처벌. 근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다시 판단해봐 라고 파기환송 보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을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왜 이 녹음 파일에 증거 능력을 부인한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이게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하면 안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초등학교 교실은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한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를 했고 30명의 학생들에게만 공개되었을 뿐이고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부모는 어찌됐든 대화의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부모는 제3자니까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 따라서 이거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원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공개된 식당에서 둘이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끼리는 내밀한대요.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누가 제3자가 와서 녹음기를 탁 놓고 녹음했다. 그리고 나서 아니 여기 식당은 어차피 다 공개된 장소니까 녹음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면 원래 그거 자체가 불법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학부모가 자녀를 대신해서 녹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 2심에서는 이 행위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럼 1, 2심에서는 그 대법원의 판단과 정반대의 사안이었겠죠. 그렇죠. 생각해보면 원심은 30명 정도의 학생을 상대로 발언을 했다. 이것은 그러면 공공적인 성향을 가진다.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은 사실 누구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공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는 완전한 제3자가 아니다. 피해 아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녹음해두게 되었고 녹음 외에는 사실 아동학대를 입증할 만한 별다른 유효 적절한 수단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는 사실 이거를 증거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 이 증거 능력을 인정했을 때는 유죄로 판단이 된다. 라고 이제 1, 2심을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끼리 생각할 때도 사실 1, 2심 그 통신비밀보호법의 문구 그대로를 해석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목적적인 어떤 해석을 첨가한 거죠. 맞아요. 그런데 대법원은 그 통신비밀보호법에 있는 그대로 공개되지 아니한 장소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한 것이다. 이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교실 안에 있지 않은 학부모가 녹음한 거니까. 사실 형식적으로 보면 대법원의 판단이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법원에서 학부모가 이제 녹음기를 들려보내서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호민 씨 사건에서도 당연히 쟁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주호민 씨 아들의 재판에서도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보낸 녹음기에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인정된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실은 아동학대의 임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증거 능력이 부정돼 버리면 아마 그 외에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에서도 양 측에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증거 능력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 이게 대법원 판례와 우리는 조금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렇죠. 더 필요성이 있다. 왜냐? 이 사건의 아이는 장애가 있고 더더욱 스스로 녹음을 하거나 뭐 그 증거를 스스로 입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의 조력을 받은 증거 수집이 뭐 잘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의견일 것이고 사실 뭐 이것저것 다 따질 거 없이 변호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주호민 씨 아들 사건에서도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은 부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장애아동이거나 아니면 아주 말을 잘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그렇지. 좀 학대 의심이 될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녹음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직접 가서 녹음기를 설치할 수도 없고 아이 몸에 녹음기를 들려보내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것마저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아동학대를 입증할 것이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증거 수집 방법을 이런 식으로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어떤 식으로 이제 아동학대가 입증이 될 것인지 여부가 참 조금은 안타깝기도 해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 안타깝지만 그냥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맞아요. 이게 입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의 녹음을 불법으로 그렇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는 별개의 인격이고 제3자이기 때문에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다라는 사실 자체는 변동이 없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고 이제 다만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라고 하면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 보전 방법 등이 좀 강구되어야 되겠다. 그게 뭐 입법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그것이 마련되어야 이런 식의 논의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주호민 씨 아들 재판도 이제 2월 1일 날 선고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결정이 날지 그것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고 또 후속적으로 뭔가 말씀 나눌 게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